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소유권 다툼으로 국민 세금으로 지은 통영의 세계섬 여객선 터미널이 1년이 다 되도록 방치되고 있습니다. 애꿎은 주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거창군이 도내 최초로 자녀를 군청에 데려와 함께 일하는 자녀 동반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어제 경남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21명이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11월 확진자는 100명으로 코로나 발생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틀 새 17명이 감염된 하동구는 초비상입니다. 유일한 청정 지역이었지만 뚫리자마자 학교와 학원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지은 통영의 세계섬 여객선 터미널이 소유권 다툼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논란이 되자 두 기관이 합의점을 찾겠다며 지난 7월 터미널을 임시 개방했습니다. 넉 달여가 지난 지금 정상 운영되고 있는지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영시 비진도 외항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임시 개방했다던 터미널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화장실도 고장 안내판이 걸린 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루 평균 160여 명의 관광객이 섬을 찾고 있지만 세금 7억 원에 들여 지은 터미널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입니다. 수백 명이 오는데 그분들이 화장실을 사용을 하는 것이 불편하고 비바람이 불 때는 임시로 어디로 들어가가지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가장 불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지어진 여객터미널 문이 닫혀 있다 보니 섬마을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이처럼 간이로 만들어진 승선장에서 비바람을 피하고 있습니다. 소매물도 여객선 터미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두 곳은 지난 7월 한 달 정도 개방했다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한산도 제승당 여객선 터미널도 문은 열었지만 엉망입니다. 특히 화장실은 최근에야 개방됐지만 변기 덮개가 뒤집혀 있고 화장지도 없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여기 관리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만 열어놓고 문만.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연말과 올해 1월 통영 세계섬의 연이어 여객선 터미널을 준공했습니다. 모두 22억 원을 투입해 섬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수산청은 통영시가 관리를 위임받으라고 시는 소유권을 줘야 관리하겠다고 말씀하면서 준공 1년이 다 되도록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편하게 좀 활용할 수 있고 앉아서 좀 쉴 자리도 공간이 그렇게 확보가 많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공간이 좁아요. 난간이나 어디 야외 이런 데 전부 다 앉아 있고. 참다 못한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직무유기라며 감사원과 해수부 등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양측 갈등에 애꿎은 주민들의 불편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급하게 아이 맡길 곳을 찾지 못해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거창군이 도내 최초로 자녀를 군청에 데려와 함께 일하는 자녀 동반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거창군청 내 여직원 휴게실. 서너 살 된 유아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엄마와 함께 책도 읽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동안 엄마들은 휴게실 한쪽에 마련된 컴퓨터로 업무를 봅니다. 아이를 돌보면서 일도 하는 자녀 동반 근무제가 도입된 건데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애를 이제 맡길 데가 없으니까 그때마다 뭐라고 해야 되지 마음이 되게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뭐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특히 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맞벌이 부부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이용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 1시간 전 신청하면 돼 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도 줄일 수 있습니다. 편하게 애들 볼 수 있고 또 저기 업무 환경도 좀 갖춰져 있어가지고 일을 좀 할 수 있어서 괜찮아진 것 같아요. 거창군에서는 매년 50여 명의 군청 직원들이 일과 양육을 함께하기 어려워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고육지책으로 꺼내든 카드가 자녀 동반 근무제. 수요조사에서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의 절반 이상이 이를 활용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번 해보고 또 내년도에는 또 우리 거창군뿐만 아니고 군 내에 있는 전 공공기관에 한번 확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출산 인구 절벽 시대에 인구 증가 시책으로 시작된 자녀 동반 근무제가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시간당 10mm 내외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전국을 뒤덮은 비구름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저녁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낮 시간대 갈수록 빗줄기는 점차 거세지겠습니다. 특히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지역은 강한 비와 함께 바람, 그리고 최고 80mm가량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거제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은 밤까지 시속 35에서 55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아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과 낮 기온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7도, 창원은 18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0도, 양산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6도, 진주도 16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20도, 합천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동부 전해상과 울산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10도 내외로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경남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21명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이 많은 데다 학원과 학교를 연결고리로 한 감염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 방역 당국은 초비상입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지난 밤사이 경남에서 추가 확진된 환자는 모두 21명. 하동의 중학생 1명과 같은 학교 교사가 확진된 뒤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 11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또 처음 확진된 중학생이 다닌 학원 2곳에서 교사 3명과 다른 학교 중학생 1명까지 확진됐습니다. 청정 지역이던 하동은 뚫리자마자 집단 감염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창원에서도 지역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 전 확진된 초등학생의 동생과 같은 학교와 학원에 다닌 10대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김해 확진 환자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50대 남성과 30대 여성, 그리고 이 여성의 유치원생 자녀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60대 남성까지 창원에서도 6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용 병상을 179병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의 확진자 발생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경남에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가 나온 2월 20일 이후 하루 기준으론 최다 감염자가 나온 데다 11월 들어선 지금까지 가장 확진 환자가 많았던 8월 기록을 훌쩍 넘는 100명을 기록하며 올 들어 가장 많은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20세 미만과 70세 이상의 확진 환자 비율이 10월 전후 2배 이상 늘면서 학교와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방역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창원시는 어제부터 1.5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들어갔고 사천시도 1.5단계 격상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도내에서는 그동안 단 한 번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하동에서는 그제 처음으로 2명이 확진된 데 이어 어제 하루에만 15명의 신규 확진 환자가 추가됐습니다. 학교와 학원발 집단 감염이 일어난 만큼 하동읍 내 학교들과 어린이집, 유치원이 모두 휴교에 들어갔고 하동구는 2단계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학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된 하동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 선별진료소가 차려져 학생과 교직원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사 받고 나서 좀 많이 무서웠는데 오늘 안에 검사가 나온다고 하니까 좀 안심되는 것 같기도 하고. 교사와 학생이 무더기로 양성 판정을 받은 또 다른 중학교는 전수검사를 끝내고 휴교했습니다. 학원 2곳은 강사, 한 곳은 수강생이 확진되면서 학원가도 비상입니다.
학원 같이 다니는데 확진자가 나왔다 해가지고 검사를 빨리 끝나야 될 건데 걱정이네요. 같은 중학교 학생과 교사의 첫 감염 이후 학생과 학원 강사까지 급속도로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집단 감염에 하동읍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모두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추가 전파를 막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하동 지역 6개 학교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체육관,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공공시설과 복지시설, 경로당도 문을 닫았습니다. 행사와 교육, 연수까지 모두 취소한 하동군은 민간 모임도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군은 1.5단계를 넘어서 2단계 수준의 강력한 조치를 해서 이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하동군은 자가격리가 힘든 사람에 대비해 하동군 청소년 수련원을 자가격리 시설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곳 하동군은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던 곳이어서 지역사회의 걱정은 더 큽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사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오는 2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인 A씨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몇 차례 무단 이탈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시는 무단 이탈을 확인하고 자가격리 장소인 자택으로 복귀할 것을 여러 차례 종용했지만 A씨가 휴대폰을 끄고 복귀 명령에 불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제 1차전 승리를 거머쥔 NC 다이노스가 어제 열린 2차전에선 두산 베어스에 4대5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NC는 어제 서울 고척돔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9회 말 알테어와 강진성의 연속 적시타 힘입어 1점 차까지 좁혔지만 승부를 뒤집진 못했습니다. NC는 오늘 하루 쉰 뒤 내일 3차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4분기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가 오늘 오전 산청군 대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하만 멜론 공선회 재배기술 교육이 오늘 저녁 하만 가야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육림의 날 기념 숲 가꾸기 1일 체험 행사가 오늘 오전 통영 이순신 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2020 아동학대 예방 및 생명 존중 캠페인이 오늘 오후 의령읍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가 오늘 오전 거창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가 고용위기 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습니다. 박종원 경제부지사는 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건의했으며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2일 경남도청에서 고용위기 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현장 실사를 한 다음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진주시 공무원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진주시가 환경공무직 채용평가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환경공무직 5명을 공개 채용하는 진주시는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력검정과 면접시험 평가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고 배점 기준과 평정표도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해 신공항안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검증 결과 발표와 관련해 김경수 도지사가 24시간 운항 가능하고 부산 신항과 연계할 수 있는 공항은 가덕도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제381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동남권 신공항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거듭 힘을 실어줬습니다. 또 부산 경남의 행정통합 속도를 높이겠다며 행정통합 추진단 구성 등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앞서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조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창원시는 사회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 3조 2,626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인 3조 2,091억 원보다 1.67% 증가한 규모로 2년 연속 예산 3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김해 시가 2025년까지 8,111억 원을 투입하는 김해형 뉴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부의 한국형 뉴딜 사업에 대응한 김해형 뉴딜 사업은 디지털과 그린, 사회 안전망 강화 3개 분야 54개 사업이 포함됐으며 김해시는 이를 통해 3,262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처음으로 한 해 4차례 추가 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는 태풍과 집중호우 재해복구비 916억 원, 사회적 약자 보호 631억 원 등 도민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둔 11조 3,761억 원 규모의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스마트 단말기 구입비 210억 원 등 5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으며 해당 추경안은 오는 25일에 도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이 지난 개인 또는 법인인 고액 상습 체납자 688명의 명단이 경상남도와 시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됐습니다. 18개 시군 가운데 창원시가 198명, 9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원이 넘는 사람은 43명으로 81억 원을 체납해 총 체납액의 31.8%를 차지했습니다. 거창군이 오는 27일까지 제조와 교육, 복지, 도소매, 보건 등 23개 업체가 참여하는 2020년 비대면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구직자는 거창 언택트 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사 지원을 하고 영상 면접 등을 거쳐 합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진주시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온라인 채용 박람회를 엽니다. 이번 채용 박람회에는 53개 기업이 참여해 120여 명을 채용하며 채용 업체 지원과 면접, 취업 컨설팅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